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수술을 좀 받았는데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뭐 고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어려운데 그 어깨에 생기는 그 오십견이 고관절에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십견 같은 건 어깨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네. 말이 어렵죠. 네. 실은 이게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게 관절이 붙어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질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관절에 생기는 이제 오십견이잖아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십견이라고 하면 이제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깨에서 생기는 오십견은 아주 친숙하게 요즘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시는데요. 같은 병이 어깨뿐만 아니고 고관절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어깨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관절 그리고 견관절, 이제 관절은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막이 염증이 생기고 그런 염증이 생기다 보면 그런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굳으면서 운동 범위에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럼 그 오십견은요, 사실 이 50대 즈음에 생겨서 이렇게 발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관절에 생기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도 나이가 들면서 50대 즈음부터 생기는 그런 건가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 고관절 생기는 유착성 관절낭염을 50견에 이제 빗대어 가지고 50고라고 하는데요. 59. 이제 마찬가지로 보통 한 40, 50대 혹은 60대 이제 중장년층에서 많이 생기고 이제 어깨에서 마찬가지로 사실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50대가 되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이제 뭐 호르몬의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관절막에 비후가 있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은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특발성이라는 말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가장 흔하고요. 하지만 이제 진단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것이 특발성, 1차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인이 있는 것은 2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드물게 종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떠한 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이 고관절 증상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 50개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특징적으로 보통 다리의 관절이 망가지거나 하면 보행을 할 때 아픈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 50고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걷거나 뛸 때는 별 통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걸어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딱 돌면서 맞추면서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보통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바닥에 앉기가 힘들고 앉을 때 아픈 거.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고 그걸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걸을 때 안 아프고 이런 양반 다리나 다리를 꼬을 때 아픈 질병이 이런 50고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반대예요. 이제 50고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푸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게 치료인 건데 반대로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스트레칭을 하면 과도하게 꺾으면 충돌되면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는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이런 증상만 보고 스트레칭을 하자라고 하면 본인이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일부러 자기 관절을 충돌시키는 병을 키우는 거네요.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증상은 이렇지만 꼭 한번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어깨 50견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움직이는 이 활동 범위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넓혀준다 이런 치료법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럼 이 고관절도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흐름은 어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50고나 50견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굳게 되고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그 가동 범위 이상을 하려고 하면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프죠. 예, 통증이 발생을 하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더 굳고 예, 더 굳다 보면 더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치료의 기본 가장 핵심은 그 굳어 있는 관절을 풀어주게 되면 이 악순환이 깨지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예, 수술이 아니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하면 증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외래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해보면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개월 내에 다리를 다 찢어서 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안 될 다리를 못 텐데. 찢잖아요. 그거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요법으로 우선 통증을 확 가라앉히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주사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좀 격려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편입니다. 안 아프게 한 후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죠. 네네. 이게 아프면 사실 아프면 운동이 안 도저히 되거든요. 하기가 맞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뭔가 좀 친절해 보인다. 아프지 않게. 아니요, 박사님. 원장님이요. 아프지 않게 다독여준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어깨 50견은 아주 심해지면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관절도 수술이 가능해요? 수술해요? 사실은 이제 이 고관절의 50구는 드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병의 숫자가 환자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립된 건 없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관절 가동 범위만 회복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고요. 그리고 설령 가동 범위가 조금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만 피하게 되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이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과거 이제 수련 받을 때 혹은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그 유착성 관절낭염,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문헌을 찾아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그 50견, 어깨와 똑같이 마취를 한 다음에 그런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해주고 관절경을 통해서 그 안에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을 제거하는 정도의 수술을 했고 결과가 좋다는 그런 보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뭐 50견도 마찬가지고 50견도 마찬가지고 이게 굳는 거잖아요. 우리가 50고도 우리가 치료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굳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뭐 또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그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처음 이 병이 발생할 때 사실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대부분 특발성,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 이제 치료 자체가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한 다음에 증상이 없어졌는데 다시 재발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본인이 본인 병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네, 계속 그런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 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뭔가 한번 아팠던 거는 나 좀 이거 아픈 것 같은데 나 이거 또 다시 도진 것 같은데 이런 게 몸으로 느껴져요. 이 환자 입장에서. 그렇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양반다리 아까 말씀 중에 양반다리 안 되는 게 요 병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는 양반다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식사를 할 식당 가도 때도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소파가 있어도 굳이 내려와서 양반다리 하고 앉는 게 맞아요. 꼭 우리 그러신 분들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습관도 고관절에 좀 안 좋겠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동서양의 이제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다들 입식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게 바닥에 퍼질 놨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사실 그 자세가 고관절이랑 무릎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자세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꺾는 자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젊으실 때는 뭐 이렇게 앉다가 일어설 때 별로 부담이 없는데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고관절이 아플 수가 있고 무릎도 항상 무릎 환자분들이 가장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자세예요.
고관절이나 무릎에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조금 본인 생활 습관을 조금 이제 서양식으로, 입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조금 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는 부담을 덜 주는 자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데 그게 사실은 되게 부담되는 자세였군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굳어 있는데 자기가 굳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관절 같은 경우는 자꾸 움직여보고 써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미리 병을 예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